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바로 고3 수험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2년생들인데 나이에 비해서 많은 걸 겪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세대라고도 하고요. 중학교 때 처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도 했고 또 올해는 문과이과 통합수능이 치러지기도 하고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더해져서 스스로를 변혁의 아이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내신과 수능 부담이 클 텐데 입시 설명회가 대부분 취소되고 있어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서구 평생학습원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8월 1일인데요. 수시 모집에 대한 입시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비대면 상담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날씨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막바지 장맛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 논산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7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지성 호우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를 거 없는 일상이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에 벌써 입추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7월도 며칠 남지 않았고, 자, 2020년 이 여름 가족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만들고 계신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여름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일도 있을 거고 좀 네.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의 여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냥 하면 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찐이야. 와우. 예. 여름날의 추억으로 네. 정해봤습니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이수린 리포터 오래간만에 오. 보는데 역시 이수린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있어야 푸근한 느낌이 드네요. 왜 네. 아니에요. 오늘 이게 초록으로 차려입고 보니까 늘 한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 마냥 그냥 푸르르고 거기다가 한결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네. 제가 또 입 바른 말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 여러분 사실 사람한테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처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음식에서는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달라야 인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현대인을 사로잡는 미식의 세계. 요즘 음식 앞에 붙는 최고의 수식어가 있죠. 이름하야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의 세계. 한입 베무는 순간 그 촉촉함에 빠져들게 된다는데요. 시간이 만들어낸 겉바속촉 속으로 떡주부 큐. 요즘 SNS에서 핫하고 힙한 곳, 한 돈가스 집입니다. 돈가스 크기부터 남다른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성인 두세 명이 함께 먹어도 충분할 만큼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이곳. 그래도 쟁탈전은 벌어집니다. 야, 내 거 먹어. 왜 자꾸 내 거 먹어? 아니 음식을 앞에 놓고 왜 이렇게 실랑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어제 먹어서 다른 메뉴 시켰는데 눈앞에 있으니까 계속 손이 가네요. 돈가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다른 데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집에 가도 또 가고 싶은 집이에요. 입에 넣었을 때 바삭바삭한 게 기분을 좋게 하는 맛이에요. 겉바속촉의 첫 번째 주인공. 촤르르르 튀겨지는 소리까지 촉촉한 가습기 머금은 돈가스입니다. 아니 튀겨내면 죄다 바삭하다라고는 얘기해요. 네. 그런데 유독 이 집에 온 분들은 그 바삭함을 잊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또 빵가루에 비결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가루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최고의 바삭한 돈가스를 위해 저희만의 비법으로 또 숙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숙성시킨 돼지고기까지. 흔히 말하는 A4 용지 사이즈만한 돈가스를 순식간에 튀겨냅니다. 그것도 바삭하게 말이죠. 노릇노릇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돈가스. 과연 맛은 어떨지 맛 검증 들어갑니다. 칼을 대고 써는데 그 소리부터가 일단 소리로 한번 맛을 보고 입에 들어갑니다. 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항상 모식자락이 그냥 나풀나풀거리는 그 가슬가슬거리는 그 소리. 어머. 크기가 커지면 겉바속촉이 될까 싶은데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아니 입안에서 찔깃거리는 것도 없고요. 축축해서 뭐 눅눅하다는 것도 없고 이거는 촉촉한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촉촉한 이유가 저희 매장만의 특별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에 24시간 재워놓는 겁니다. 아니 보통 그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유에 잠깐 담그는 건 알겠어요. 24시간 동안 잠을 재운다고요? 네, 또 다른 비법은 있지만 네, 또 그건 이제 저희만의 우리만의 비밀. 네, 그죠.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육즙이 좔좔좔. 어른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집에서 이런 맛 내기가 어디 쉽나요? 겉바속촉에 샤르르 녹습니다. 녹아. 집에 가면 따를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삭해서 집에 지금 싸가야겠어요. 아, 육즙이 보쌈하고 똑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튀김이. 네. 겉바속촉 두 번째 주인공 바로 빵입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빵 굽는 냄새,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하는 마력이 있죠. 어머, 세상에. 답답한 마음에 이 마스크를 얼마나 벗고 싶었으면 빵조차도 이렇게 마스크를 아유. 그러면요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그 이름난 빵 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거든요. 기네스 오른 빵이 있는데 그거 맛보러 오신 거예요? 대전의 최초, 최고, 유일만 오른다는 대전 기네스 식빵. 야 일단 전체적으로 그 모양을 둘러봤을 때는 식빵은 식빵인데 그 생김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희 대표빵인 겹이 108개인 크루아상 식빵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궁금해만 하지 말고 일단 맛부터 보라고. 네네네. 들리시죠 이 소리? 이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요 바삭바삭바삭하는 소리가 귀가 간지러워. 바삭하고 씹히면서 달콤하게 번지는 맛. 아우. 겉은 되게 바삭하죠. 속에도 드셔보세요. 속에도 짱이에요. 겉바속촉의 진수. 바로 이 빵에 모든 게 다 숨어 있습니다. 108겹이 폭신폭신하게 포개져 있는 맛. 그 야들야들하게 한 겹 한 겹이 어쩌면 이렇게 포슬할 수가 있어요. 비주얼에 층층이 살아있는 색감,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첫 번째 비결은 반죽이에요. 반죽을 칠 때 얼음물이랑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반죽을 쳐요. 그리고 발효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가 1차 발효, 2차 발효 나눠서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맛에 있어 버터와 치즈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접고 두드리고 거기에 또 밀고 108겹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제빵사는 그렇게 밀었나 보다. 108번 세셨어요?
저 놓쳤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넋을 놓게 되더라고. 네. 저 다시 밀어야 돼요? 크루아상의 결을 보며 제빵사의 정성을 알 수 있다는 말 있죠. 꽈배기처럼 구워서 둥글게 말아 틀에 담으면 제법 식빵 모양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야, 손을 몇 번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제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끝인가 봐요. 에이, 안 되죠. 저희가 아까 이 발효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2차 발효를 거쳐야지 빵이 촉촉하고 맛있어져요. 2차 발효까지 마치고 드디어 구워진 빵.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 소량 생산만 하고 있다네요. 숨죽이는 ASMR. 노노노. 이게 바로 살아있는 리얼 사운드입니다. 바삭했을 때는 기분이 업되고 또 촉촉한 그 빵 안결을 먹으면 뭔가 감싸는 위로받는 느낌? 너무 맛있어요. 겉바속촉의 끝판왕을 만나러 가는 길 먹적 골목까지 꽉 채우는 향기가 발길을 잡아 끕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 골목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 우와, 벌써 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거 좀 봐. 아, 그래요? 예, 이 고기는 현재 16시간째 굽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니, 굽기를 16시간이요? 예. 아니, 지금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예. 하시는데 일단은 맛있는 냄새 나니까요. 예, 예. 그 빛깔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자자, 대체 16시간을 구워낸 고기는 어떤 비주얼일까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빛깔이 아니에요. 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말이죠. 너무 탔어요. 너무 탔어. 이거는 탄 게 아니라 바크라는 건데요. 요 연기 나시죠? 연기하고 요 향을 입힌 시즈닝 가루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퍼석할 것 같은 바비큐 속이 어쩌면 이렇게 야들야들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단백질은 엉기고 탄수화물은 캐러멜화되면서 고기 풍미가 더 살아나는 거죠. 녹아요, 녹아. 어머. 껍질, 껍질은 이렇게 바삭바삭하니 속이 이렇게 촉촉할 수 있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저온에서 연기로 구워냈기 때문에 이 겉은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네. 또 속은 이렇게 엄청 부드러운 그런 풍미가 깊은 그런 바비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겉바속촉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전통 텍사스 바비큐입니다. 부드러움과 쫄깃함, 육즙 좔좔의 촉촉한 맛까지 어쩜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죠? 씹을 게 없어요. 요 겉껍질 부분이 바삭하니 지금 소스를 발라서 그렇지 너무 씹힌 느낌이 좋고 속살 촉촉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텍사스 바비큐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잘 구워진 빵에 바비큐와 갖은 재료를 올리고 주인장이 개발한 독특한 소스까지 바르면 앉은 자리에서 저 멀리 텍사스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색다른 별미지 뭐예요? 고기 맛은 나는데 그 찔깃거림 전혀 없어요. 계속 오물거리게 만드는 그 맛이네요. 맛있다. 그 맛에 이끌려 초저녁부터 많은 분들이 가게 안을 꽉 메웠는데요. 이 맛은 본토박이도 반할 맛입니다. Is it good? Yes. delicious. 아니 그 맛이 어떠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겉바속촉. 겉바속촉을 아세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삼겹살 이런 거 즐기다가 더 부드럽고 네,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기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입 안에서 이 느끼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고기가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자신만의 노하우와 시간을 더해 최고의 풍미가 태어납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게 바로 정성이 만들어낸 진리 중에 진리 아닐까요? 야, 네.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 바비큐가 정말 겉과 속이
다르네요. 처음에 그 시꺼먼 모습을 보고 저는 탄 건 줄 알았는데 속은 정말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요. 보는 그대로니까요. 아침이 좋다만 해도 벌써 겉바속촉 뭐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예. 그중에서 오늘 게 최고가 아닌가 싶어. 엄지손가락을 치켜댈 만큼 최고의 맛이었는데요. 사실 이 겉바속촉 맛을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굽고 숙성을 시키고 기다림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음식들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바삭하게 구워난 전들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메뉴 어떠세요? 벌써부터 입맛 당기시죠? 네, 말씀처럼 오랜 시간 노력하고 고민해서 얻은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전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쉬운 힌트가 있는 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힌트가 있는 겉바속촉 같은 퀴즈를 함께 하시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알아서 그냥 편집해 주시네요. 네, 잘 전해졌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아침엔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 리포터가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아침 퀴즈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앞서 똑주부 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겉바속촉의 끝판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역사 깊은 헝가리 빵으로 밀가루와 버터로 반죽을 빚어 켜켜이 층을 내서 초승달 모양으로 만든 이 빵은 무엇일까요? 1번 타르트, 2번 크루아상, 3번 베이글. 네. 앞서 똑주부 큐를 잘 보셨다면 네. 바로 정답이 보일 텐데 정말 이거를 맛보면 108겹이요? 이게 이렇게 켜켜이 있으니까 딱 먹는 순간 우와, 상상도 못할 맛이었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와. 상상도 못했던 맛이야. 그럼 이게 헝가리에서 만든 말이 아니네요. 우리말에서 파생된 건가 봐. 상상도 못할 맛.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오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식빵 나온 건 봤는데 글쎄 뭘까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크로와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뜻하는 크로와상, 버터를 넣은 반죽으로 켜켜이 층을 내서 초승달 모양으로 만든 프랑스의 페스트리죠. 짭짤하고 담백해서 유럽에서는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데요. 네. 이 프랑스 빵으로 잘 알려진 이 크루아상은요, 헝가리에서 시작돼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다시 프랑스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반죽을 켜켜이 많이 해야 돼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크루아상 생지를 또 따로 파니까 요즘엔 생지만 사서 굽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이 바삭한 크루아상 먹으면 너무나 좋겠네요. 여유 있는 시간 보낼 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맥곡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입니다. 여름에 깔때기 모양의 보라색, 붉은색, 흰색 등의 꽃을 피우는 게 특징인데요. 관상용으로 심어지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나팔꽃, 2번 초롱꽃, 3번 장미. 네. 어떤 꽃일까요? 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어디선가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라 했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게 뜬금없는 힌트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그럼요. 해주셨는데요. 깔때기 모양 많이들 연상하셨을 텐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나팔꽃이었습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나팔꽃, 높이가 2m에서 3m까지 자라는 덩굴식물이죠. 여름에 나팔 모양의 꽃이 피고 둥근 열매를 맺는데요.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하고요. 씨는 견우자라고 해서 부종과 요통 등의 한약재로 쓰입니다. 네, 나팔꽃은 7월과 8월 사이에 만개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꽃망울이 열리기 시작해서 새벽에 피었다가 오전에 대부분 시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피었다가 빨리 시든다고 해서 바람둥이 꽃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달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지금도 대전, 충청, 세종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OX 퀴즈로 함께 풀어보죠. 3, 2, 1. 호우주의보 발표 기준은 3시간의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경우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 여러분에게도 저희가 어떻게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상기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네. 문제를 냈다는 거. 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문제를 뭐 꾸거나 이런 네, 그런 스타일들이 그러기가 아니에요. 힘들죠. 예. 네. 지금도 세차게 빗줄기가 아주 굵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문제 드렸습니다. O냐 X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호우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별 기상예보 호우주의보는 3시간의 강우량이 6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또 12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경우 발표됩니다. 네, 남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까지 충청 지역과 남부 지역에 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4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주도 내내 비 소식이던데요. 이런 장마철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대표적인 피부 사상균증의 하나로 백성균이나 호모균이 손바닥 또는 발바닥에 침입해서 물집과 부스럼, 가려움 등을 유발하는 전염성 피부병은 무엇일까요? 1번 습진, 2번 결절, 3번 무좀. 네. 여름철에 이것 때문에 그 네. 발가락 양말 어. 신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말 못할 고통이라고도 표현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말도 네. 못하죠. 특히나 개인 위생에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보기 모두 3가지 드렸습니다. 1번 습진, 2번 결절, 3번 무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선택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 모두 다 썼고요. 결과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무좀입니다. 피부 사상균이 각질화된 피부 조직에 침입해서 생기는 감염증이죠. 물집이 잡히고 부스럼이 돋고요. 몹시 가려운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봄부터 여름까지 증상이 심해집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계신데 잘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좀은 잘 말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이루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갚음, 2번 안갚음. 어떻게 쓸까요? 네. 글자는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렸을 적 부모님이 저희를 좀 이렇게 꼭 안아서 키워주시니까 그렇죠. 그 안아서 키워주시는 그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예. 안갚음이냐, 네, 안갚음이냐. 안갚음이냐. 네. 요 쓰는 게 다른데 이 뜻도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요. 네. 처음에 좀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안갚음 이렇게 씁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로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고요. 안갚음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이순 리포터 뭐 여러 가지 빵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맛인가요? 보신 대로라니까요. 그 씹는 소리하며 들리는 그대로 한번 맛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가족 여러분들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 찐이야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찐인 그 추억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네. 그렇지만 반면에 또 오히려 가족들과 추억을 많이 쌓게 됐다 해서 좋다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의 여름 추억 많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수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철에 보기만 해도 그냥 힘이 난다. 예, 제대로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바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 농어입니다. 농어. 자, 농어 맛보러 여수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원한 여름 바다가 선사하는 짜릿함. 이런 짜릿함도 있습니다. 좋네. 아주 매우 좋죠. 이거 이 맛에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건데. 이 즐거움에 낚시로 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위를 한 방에 날릴 바다의 맛에 함께 빠져볼까요? 도심 코앞에 자리한 여수 앞바다. 이곳에 두 사나이가 떴습니다. 낚시로 대동단결했다는 두 남자. 같은 농어가 잡히죠. 농어 잡히. 요즘 한창 제철인 농어의 손맛에 퐁당 빠지셨대요. MR을 앞세워 바다 앞으로 출동. 그런데 도착한 곳은 가두리 양식장? 에이, 여기서 낚시해서 되는 건가요? 묶어놓고 낚시만 하는 거니까요. 다 하고 여기 이제 이 수화 연들만 손을 안 대면 돼요, 저희들이. 요렇게 매자고. 안 그래도 돼, 형님. 지인 찬스라 가능하다는 양식장 옆 낚시. 배 정박하기 바쁘게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됩니다. 농어의 미끼는 통통하게 살오른 생새우. 사람 먹기도 아까운 생새우를 내주나 싶겠지만 저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물어요. 지렁이를 쓰는 것보다는 새우를 쓰는 게 고기가 큰 것이 물고. 이제 멸치가 올라올 시기가 돼서 멸치를 먹기 위해서 이제 농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산새우로 유혹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낚시를 고기를 잡아내는 거죠. 조금 안 되지. 조금. 6월에서 8월 사이 각종 먹잇감이 늘어나는 지금이 바로 농어철. 하지만 바다에 왔다고 꼭 고기만 낚으라는 법 있나요? 새우를 낚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요트가 떠다니고 또 고기도 낚고 바다에서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더 좋고 활력소가 되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세월 낚시에 하염없이 빠져들던 바로 그때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초돌물에 금방 그래. 잡았어. 오, 좋네. 딱 봐도 실해 보이는 녀석. 힘 좋은 고기 잡을 때만 쓴다는 뜰채까지 등장을 했네요. 아주 매우 좋죠. 이거 이 맛에 좋네.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건데. 뭐 제대로 출연해보네. 기다리던 농어의 출연에 한껏 고무된 여수 사나이들. 이 분위기 몰아서 실한 농어 한 마리 추가해볼까요? 반갑다 농어야. 몸 놀림 좋은 농어 덕분에 손맛 제대로 봤으니 이번엔 시와님 여기서 이제 요 떠서 회나 좀 합시다. 여수 앞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농어회 열전. 짜릿한 손맛에 이어 쫀득한 회맛까지. 이러니 바다 낚시에 빠지는 거겠죠. 보십시오. 여름바다의 싱싱함이 입안에서 펄떡. 아유, 꿀맛입니다. 원래 이 맛에 낚시 다니는 거요. 저거 한 마리는 갖고 들어가서 회 뜨고 물에 하고 숙회 만들어서 지인들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 한 점으로 입맛 살렸으니 이제 진짜 농어 맛을 느껴볼까요? 고생하네. 딱 튼실하니 좋습니다. 예, 잡아놓으면은
아주 맛있겠습니다. 빵도 좋고요. 여름에 그 6월에서 8월 달에 제일 그 좋은 생선이 그 농어거든요. 훨씬 쫄깃쫄깃하고 껍데기 특유의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농어의 환골탈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농어 요리의 포인트는 껍질. 예, 이 부분은 껍데기를 그대로 살려서 살하고 같이 다음에 이제 숙회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쪽 반대편은 그냥 순살로 사시미로만 나갈 겁니다. 육질이 쫄깃한 농어를 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는 농어 숙회는요. 펄 끓는 물을 가지고 위로 뿌리면은 예, 이게 자동적으로 살짝 익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 뒀다가요, 차가운 물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농어 숙회는 껍질이 두꺼운 편에 속하는 농어를 더 담백하고 더 쫄깃하게 즐기는 방법. 이번엔 싱싱한 농어 맛을 색다르게 즐겨볼까요? 해삼에 전복, 살짝 데친 소라와 문어, 여기에 새우까지 곁들이는 고급진 농어 요리. 시원함을 극대화시켜줄 채소까지 아낌없이 넣은 해산물 물회입니다. 육수예요. 저희가 육수 이거는 만들어요. 하고 숙성시켜가지고 숙성을 시켜야죠. 그래야 맛있죠. 그냥 한다고 그래서 이게 맛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또 막걸리 식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의 노하우인데요. 그냥 저희 나와 있는 대로 무도 넣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좀 넣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한 10년 넘게 너무나 고생해서 만든 거라. 그리고 저희가 시즌이 끝나면 항상 전국을 돌아요. 그러면서 맛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저희가 고생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우리 애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고 정말 저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부부의 10년 노하우가 농축되어 있다는 물회. 며느리도 모른다는 비법의 육수 맛이 이 물회 속에 숨겨져 있다니 그 맛 더 궁금해집니다. 내가 잡아온 고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자, 이걸 먹어봐야 돼요. 이걸 먹어봐야 됩니다. 됐어. 눈물겨워서 이게. 여름에 잡히는 농어는 단백질이 듬뿍 든 여름 보양식. 7월 농어를 두고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입에서 먹네 너가. 이게 짝짝 들어가네. 쫄깃쫄깃하고. 이래서 자연산 자연산인가 봐요 이게. 근육이 쫄깃쫄깃하고 자연산이라 단단합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정말 쫀득쫀득. 이게 자연산입니다. 덕수뱅이 때문에 그냥 덕분에 엄청 맛있는 농을 먹습니다. 우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고기의 습성을 잘 이용해서 이거를 갖다 딱 힘이 빠질 때 딱 들어올리기 때문에 실수가 없죠. 얘는 완전히 강제지압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놓치고 그래요? 이게 입이 찢어져 갖고 도망가기도 하고 바늘이 빠져버리기도 해요. 낚시 무용담에 이어 등장한 두 번째 농어 요리는 10년 비법 육수 장인 부부의 야심작 해산물 물회. 아 이거 맛있습니다. 이게 펴갖고 아주 맛있고 얼음이 녹으면 직접 다시 조금 더 따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물에다가 면을 넣어서 드시면 네, 한 맛이 더 납니다. 한번 넣어서 잡숴보세요. 면도 쫀득쫀득해져. 짜릿한 손맛을 잇는 시원한 물회의 맛. 이게 바로 1타 2픽. 농어 잡고 여름 무더위까지 잡겠는데요. 깔끔하죠? 내가 한 60년 동안 먹은 물 중에 제일 맛있네. 여수 사나이들도 반한 여름 보양식. 싱싱하고 맛있는 농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네, 이 농어가 아주 굵고 실하네요. 네. 이 농어를 낳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내심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다림보다는 그냥 농어 드실 때 젓가락만 살짝 올리고 싶다라는 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참 예. 다양한 농어 요리를 맛봤는데 농어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한 점 한 점이 그냥 영양 덩어리네요. 그냥 녹겠네요, 네. 입안에서. 예. 그 삼복 중에 말복이 남아 있고요. 또 8월에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 신선한 농어 드시면서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일들을 전문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송동헌 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역대급 폭염이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도 자주 썼잖아요. 네, 그렇죠.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다른 해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더운가요? 네. 네, 지금 대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요.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기온은 작년 기준 24.1도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폭염일수 20에서 25일, 열대야일수 12일에서 17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역대급 폭염이라고 말했던 2018년 기준으로 폭염일수가 31일, 열대야일수 18일이었던가 비교해보면 올해는 얼마나 더울지 예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폭염 일수라는 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올해부터는 그 특보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점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폭염특보는요, 폭염주의보와 폭염 경보로 나뉘는데요.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 주의보라고 하고요. 35도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 경보가 내려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폭염특보가 기존 일 최고 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 기온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 기온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 기온 33도 기준으로 습도가 40%면 체감 기온은 32도지만 습도가 60%인 날은 체감 온도가 34도가 되는 것이죠. 같은 기온에도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폭염특보를 결정짓는 기준에 습도가 새롭게 반영되면서요. 보다 현실적인 폭염특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맞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더 짜증도 좀 나고요. 좀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폭염에 대비해서 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대전시는 폭염에 대비해서 폭염 점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재난 방송을 실시합니다. 취약계층 거주 지역과 노숙인 복지시설, 전통시장,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중심으로요. 병입수돗물, 그러니까 이추수가 되겠죠. 이추수를 얼려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교차로마다 그늘막과 그늘목을 확대 설치해서요. 더운 날씨 땡볕에 서서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요. 이면도로, 쪽방촌,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기온을 조금이나마 내려드리기 위해서요. 소방차를 활용해서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소방차를 이용해 대전역 인근 주택가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을 때요. 지면의 온도가 약 5도가량 떨어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폭염특보 발령 시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수 작업이라는 거는 일단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이렇게 물을 쫙 뿌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방차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온도를 낮춰드리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 뿌리는 겁니다. 도로 위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뿌리는군요. 네, 작년 영상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살수 작업을 하면 또 너무 더우면 금방 마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예, 자주 해줄 때마다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노력을 하고 네. 계신데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방역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방역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양산 쓰기 캠페인도 벌인다고 네. 해요.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양산 쓰기 캠페인은요.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와 더위 탈피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동인데요. 양산은 자외선을 차단해서요. 피부를 보호하고요. 체감 온도를 최대 7도가량 내려줍니다. 무엇보다 양산을 쓰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겠죠. 우산 네. 크기만큼. 그렇죠. 그래서요. 여름에 옆 사람 살만 닿아도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리가 유지되면 생활 속 거리두기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어서요.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양산 사용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양산 쓰기 캠페인을 핑계로 저도 좀 예쁜 양산을 하나 구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왠지 그 남성들은 양산 쓰고 다니면은 네. 좀 이렇게 멋쩍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양산 쓰는데 뭐 성별이 그럼요. 구별이 필요할까요? 네, 예. 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꽃무늬 양산. 꽃무늬나 레이스로. 네. 예. 네, 또 그리고 올해는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폐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네, 그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경로당, 복지당 등 대전 시내 대다수 무더위 쉼터가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장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걱정일 텐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취약계층의 폭염 응급키트, 양산, 곡물성식, 그리고 아이스팩 등 개인 폭염 관련 물품을 배부하는데요. 폭염 응급키트 안에 뭐가 있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폭염 응급키트 안에는 쿨매트, 이온음료, 포도당, 부채, 가위 같은 폭염 대응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동 살수 시스템인 클린로드를 확대 추진해서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로 자동 살수 시스템 클린로드요? 이건 좀 생소한데. 네. 예, 도로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그 시스템인데요. 예, 네. 그 도로에 그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예, 대전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요 도로마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던 70대 농민이 안타깝게도 숨지는 그런 사건이 충북에서 발생했었거든요. 대전에서도 매년 그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지난해 경우요.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1,800여 명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사망했는데요. 저희 대전 지역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가 32명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나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낮 12시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에는 힘든 일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 보면 또 계곡이나 또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물놀이에 대비해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또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저희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대전청과 갑천, 상부안 유원지 등 총 7개소에 대해서요. 180여 명의 119 시민소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 소방공무원 100%를 배치하기는 저희가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해병대 전우회,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환구조와 안전요원으로 구분해 선발한 뒤 일정 시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요. 상부안 유원지에서 다슬기를 잡던 시민 2분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근 주민과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함께 구조를 하고 전진 배치 중이던 119 구급대가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시다가 다슬기를 잡는 등 물속에서 활동하실 때 물살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익수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빠져서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본인의 수영 실력과 체력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익수사고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폭염에 아무래도 선풍기, 에어컨 오랜 시간 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틀다 보면은 과열로 이어져서 화재까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전자제품들이 그렇듯이 오래 사용하게 되면 과열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습도가 높은 날씨 때문에 전기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기를 계속 가동하는 경우 온도가 상승해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선풍기 화재난 거 보셨죠? 예. 냉방기 화재를 예방한 안전수칙은요. 첫째,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원을 꺼놓으셔야 하고요. 둘째, 선풍기 날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많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는요.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아두고 모든 전등은 소등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기 제품을 젖은 손으로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폭염에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창문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 건데 이 점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한여름에 장시간 주차를 하게 되면요. 보닛부터 손잡이까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집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뜨거운 보닛에 계란 후라이를 해먹는 실험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뜨거우면 이런 실험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량 외부도 이 정도인데 폐쇄된 차의 실내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는요. 무려 9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차량 안에 라이터나 전자담배, 성냥 같은 화기를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면 발화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절대로 차량 안에 불이 날 만한 화기를 두고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그늘에 세워서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열사병의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폭염 환자가 주변에서 발생하면 먼저 119에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환자를 그늘 있는 시원한 곳으로 가서 탈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목이나 겨드랑이에 대서 체온을 낮춰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의식이 명료할 때만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의식이 없을 때는 사람이 기침 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침 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오기도 하고요. 기도로 들어가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의식이 있을 때만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려드렸고요. 또 유독 여름철에는 벌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벌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벌집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소방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약 3,700여 건이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재 약 600여 건 출동을 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벌집이 유지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요. 벌의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벌이 한 번 쏘는 독의 양은요.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는 데다가요. 계속 침을 쏠 수 있어서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말벌은 독성이 강해서 노약자가 쏘였을 경우에는요. 쇼크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요. 알러지가 있는 분은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집을 발견하시면 절대로 스스로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저희 119로 신고해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말벌집을 제거하고 나면 가끔 그 말벌이나 말벌집을 기념으로 달라고 하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이뻐서 소장을 하시려거나 아니면 이게 몸에 좋다고 이게 드시려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절대 소방관들이 벌집이나 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실예로 소방관 몰래 벌집 일부를 몰래 숨기고 가시다가 관리소홀로 벌들이 탈출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힘들게 벌집 출동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거한 말벌집은 특수용기에 안전하게 밀봉해서요. 저희가 수거한 후 약을 뿌리거나 모두 부셔서 폐기 처분합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벌집 달라고 소방관 분들에게 조르면 안 된다는 거 상기시키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이렇게 폭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이른 폭염주의보로요.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은 재난입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이나 작업을 하셔야 할 때는요. 틈틈이 수분을 보충하시고 휴식하시면서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 어디 갇혔을 때, 누가 쓰러졌을 때, 불이 났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이든 지체 없이 저희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프로입니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프로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올여름 폭염 대책에 대해서 대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손동훈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지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천안 27도, 공주 29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7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 다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찐이야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지난주에 여동생 집에 가서 조카들과 놀다 왔습니다. 조카들과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서로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 좀 보세요. 우와. 네, 깜찍하죠? 네. 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메모로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네, 거. 좋네요. 7239번님, 올여름은 비교적 시원해서 보내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옥천의 부소다막과 정지용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우거진 소나무들과 푸른 강물이 정말 멋졌는데요. 남은 여름도 모두 힘내세요. 제대로 힐링하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예. 네. 0899번님, 저희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 큰아이 친구들이랑 할머니 집에서 풀장도 펴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우와.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음껏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네. 요즘 워터파크 같은 데 아이들 잘 못 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집안에다가 저런 간이 풀장 네, 만들어주는 멋진데요? 부모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1503번님, 지난해 여름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완주 동산계곡으로 물놀이 갔었죠. 너무 뜨거워 물속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직 휴가 계획을 못 세워서 아쉽기만 합니다. 아쉬운 대로 작년 물놀이 사진 소환해봅니다. 아, 많이 아쉬운가 봐요. 네. 예.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아유, 그러게요. 예. 0656번님, 코로나19와 여름이 겹치면서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텃밭 동아리에 동참해서 오. 땡볕에서 텃밭을 일궜습니다. 비 오고 나면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래도 텃밭의 수확으로 묘미를 느끼는 그런 오. 여름입니다. 네. 예, 땀의 그 노고를 알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결과물을 얻었을 때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8099번님,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못 가서 집에서 빙수를 주문해 먹었어요. 최고입니다. 역시 여름에는 빙수가 딱이야. 그래요. 빙수도 주문해서 드시네요. 그래요. 요즘에 배달 안 되는 게 네, 없어요. 대단합니다. 예. 0252번님, 시원한 독립기념관에서 역사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최고였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이전이라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 벗어도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모습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해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해양 역사문화 탐방. 30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서해안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기고 왔다는데요. 여름날의 쪽빛 서해, 날 따라 와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다이어리에 적거나 네.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상이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뇌를 자극하지 않는 일상들이 젊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 가운데 10%가 40, 50대 젊은 환자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습관 중에 뭐 네.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가 또 멀티태스킹, 다양한 일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과도한 걱정이라든지 오랜 시간 혼자 있는 이런 네. 일들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